윤정이의 책장에는 4종류의 책이 있고 동화책은 시집보다 6권이 적습니다. 과학책이 8권, 시집이 18권, 소설이 22권이 있을 때 책장에서 책을 한 권 꺼낸다면 꺼낸 책이 동화책일 비율이 몇 %일까요? 이게 문제인데요. 자, 동화책을 일단 조금 이따가 생각하고 과학책이 8권, 여기가 8권, 시집이 18권, 그리고 소설이 22권이에요. 동화책은요, 시집보다 6권이 적다고 했어요. 시집이 18권인데 6권이 적으니까 12권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두 개 합하면 20, 이렇게 두 개 합하면 40이 되겠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두 개 합하면 60이 되네요. 전체 60권이 있는데, 전체 60권에 대해서 동화책이 얼마 있을까요? 이걸 구하면 돼요. 한 권을 꺼낸다면. 자, 전체 60분의 동화책은 12잖아요. 근데 몇 %라고 물었으니까 곱하기 100 이렇게 해야 되고, 자, 이거 약분하면 이렇게 약분하고, 자, 그 다음 6과 12를 약분하면 2가 남겠네요. 2 곱하기 20, 2 곱하기 10 하니까 답은 20%가 됩니다.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로에 대한 둘레의 비율이 4와 4분의 1이라고 했는데요. 이 도화지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게 문제예요. 세로에 대한 둘레의 비율. 세로에 대한, 그러니까 세로가 무슨 양이냐면 기준양이에요. 잘했어요. 세로가 기준양이고 둘레가 뭐가 된다고? 비교하는 양이 되는 거예요. 그 비율이 4와 4분의 1이에요. 4와 4분의 1. 이걸 가분수로 고치면 4분의 4, 4, 16 더하기 1이니까 17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걸 비로 적어보면 이게 기준양이고 이게 비교하는 양이잖아요. 비를 적을 때는 비교하는 양을 먼저 적고, 그러니까 17대 4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둘레고 이것이 세로 길이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세로 길이가 나와 있잖아요. 16. 이 세로 길이가 16cm라고 나와 있어요. 얼마를 곱한 거예요? 4를 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레도 얼마를 곱하면 되냐면 4를 곱하면 돼요. 17에다가 4를 곱하면 4, 7, 28, 4, 1은 4, 68. 그래서 둘레의 길이는 68cm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할 때 어떻게 구했냐면 가로 길이 더하기 세로 길이 한 다음에 곱하기 2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둘레가 지금 68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가로하고 세로를 더해서 2를 곱했더니 68이면 가로 더하기 세로의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이 68을 2로 나누어야 되잖아요. 나누면 쉽죠? 이거는 34 이렇게 됩니다. 34인데요. 세로 길이가 16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가로 길이는 18cm가 되겠네요. 그때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잖아요. 이거 두 개를 곱하면 되니까 18 곱하기 16, 6, 8, 48, 6, 1은 6, 108, 1, 8은 8, 1, 1은 1, 8, 8, 2.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는 288제곱센티미터 이렇게 구해집니다. 모든 모서리의 길이와 같은 삼각뿔 가가 있고 모든 모서리의 길이와 같은 사각기둥 나가 있는데요. 나의 한 모서리 길이에 대한 가의 모서리의 길이의 비를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나의 한 모서리 길이에 대한, 그럼 이게 무슨 양이 되는 거예요? 기준양. 그리고 가의 모서리 길이가 비교하는 양. 비를 쓸 때는 비교하는 양부터 쓰잖아요. 그래서 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가의 모서리 대 나의 모서리, 이걸 이제 구하면 되는 건데, 삼각뿔의 모든 모서리의 합이 78cm라고 했어요. 그러면 한 모서리 길이는 모서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78 나누기 뭐 하면 돼요? 6을 하면 되니까 6, 1은 6, 여기 18이 되고 6, 3, 18이니까 가의 한 모서리 길이는 13cm가 되고, 자, 나의 모서리를 구해야 되는데 모든 모서리의 합이 168c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모서리의 길이는요, 이 모서리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로 나누면 되니까 한 번 들어가고 빼니까 48, 여기 48 해서 한 모서리 길이는 14cm가 되잖아요. 여기 14가 되어서 구하는 답은 13대 14가 됩니다. 상인의 동네 전체 주민이 8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전체 양, 이걸 무슨 양으로 정하냐면 기준양.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전체 주민수의 대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체 주민수가 기준양인데
그 중에 중학생 수의 비율이 40분의 F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중학생 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비교하는 양. 근데 우리 비교하는 양은 어떻게 구했죠? 비교하는 양은 기준양 곱하기 비율 이렇게 구했단 말이에요. 여기 중학생 수가 비교하는 양이니까 중학생 수는 기준양이 얼마? 전체 주민수니까 800. 그리고 비율은 40분의 9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0 하나 없애고 4하고 80을 약분하면 20. 20 곱하기 9 하면 180명. 중학생 수가 180명이에요. 이번에는 초등학생 수를 구하고 싶은데요. 초등학생 수. 전체 주민수에 대한 초등학생 수의 비율이 0.05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전체 800명 중에서 0.05를 분수로 나타내면 100분의 8. 100분의 5네요. 그죠? 0.05니까 100분의 5.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0 두 개 없애고 8로 40. 초등학생 수는 40명이에요. 그럼 이 두 개를 더하면 얼마예요? 220명이잖아요. 중학생과 초등학생을 더했더니 220명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또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인의 동네 중학생과 초등학생 중에서 그럼 이게 또 전체 양이 되니까 이게 기준양이에요. 이게 얼마예요? 220명. 이 220명 중에서 5분의 3이 여학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할 거냐면 여자 중학생 수와 여자 초등학생 수. 자, 이걸 구해 볼 텐데 이게 이제 비교하는 양인데요. 기준양은 220명이었어요. 중학생 수와 초등학생 수를 더한 수 220명. 이 220명 중에서 몇 분의 몇을 차지하고 있다? 5분의 3이 여학생. 5분의 3을 곱하면 자, 약분할게요. 220 나누기 5 하면 5, 4, 20. 20 내려오고 5, 4, 20. 그래서 여기는 44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또 44와 3을 곱해야 되겠죠? 44 곱하기 3. 3, 4, 12. 3, 4, 12. 132명. 여자 중학생 수와 여자 초등학생 수가 132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남자 중학생과 남자 초등학생은 모두 몇 명일까요? 이게 문제였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220명에서 132명을 빼면 되겠다. 그죠? 220 마이너스 132를 하면 되는데 220에서 132를 빼면 여기 1이 되고 하나 빌려주고 10에서 2를 빼면 8이 되고 여기 1이 되고 10을 빌려줘야 되죠? 10에서 3을 빼면 7이고 여기 1이랑 더해야 되니까 우리가 구하는 답은 88명. 네, 이게 답이 됩니다. 직사각형, 기형, 니은, 디귿, 리을이 있는데요.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650제곱센티미터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직사각형을 선분 디귿, 미형으로 나누어서 위에를 가, 밑에를 나라고 했습니다. 이때 나의 넓이에 대한 가의 넓이의 비가 21대 5라고 했는데요. 나의 넓이에 대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나의 넓이가 뭐가 될까요? 기준양. 가의 넓이가 비교하는 양이잖아요. 비를 쓸 때는 비교하는 양을 앞에다가 쓰니까 가의 넓이 대 나의 넓이. 이 비가 몇 대 몇이다? 21대 5.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가 21에 해당하고 여기가 5에 해당합니다. 그럼 전체는 얼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가 21이고 여기가 5니까 전체는 26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전체가 26인데 그럼 우리 이 나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요. 이 나의 넓이는 전체 26분의 얼마를 차지하고 있다? 5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 나의 넓이를 구해 볼 텐데요. 나의 넓이. 전체의 26분의 5만큼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 넓이가 650이라고 했어요. 650 곱하기 26분의 5. 이렇게 두 개 약분할 텐데요. 자, 650을 26으로 나눠 볼 텐데 몇 번 들어가요? 두 번. 2, 6, 12. 2는 4. 5가 되고 빼니까 3. 여기는 1. 0 내려오고 또 몇 번 들어갈까요? 5번. 6, 5, 30. 2, 5, 10이니까 딱 나눠 떨어지네요. 그죠? 여기는 1이고 여기는 25.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5와 5를 곱하면 125가 되겠네요. 나의 넓이가 125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디귿 미형의 길이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에서 높이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인데요.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해볼게요.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구하는데 이 넓이가 125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것 나누기 2가 125잖아요. 그러면 25 곱하기 동그라미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여기서 2를 나누었더니 125예요. 그러면 이것은 125 곱하기 2. 이것과 이걸 곱하면 되잖아요. 125 곱하기 2. 2는 4, 5, 250이 되는 거예요. 25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250이 되죠? 이거 쉽죠? 10. 네, 그래서 동그라미는 10cm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선분 니은 미음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10cm가 됩니다. 상수가 가지고 있는 빨간 색종이 수와 파란 색종이 수의 합이 상수가 가지고 있는 빨간 색종이 수와 파란 색종이의 합이 63장입니다. 빨간 색종이 수에 대한 파란 색종이 수의 비율이 40%일 때 상수가 가진 파란 색종이는 몇 장일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빨간 색종이 수에 대한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무슨 양이에요? 기준양이 되고 파란 색종이 수가 비교하는 양이 되잖아요. 비를 적을 때는 비교하는 양부터 적으니까 파란 색종이의 수 대 빨간 색종이의 수. 이 비가 몇 대 몇이냐면 아직 모르겠는데 그 비율이 얼마라고 했어요? 40%. 40%는 이걸 분수로 나타내면 100분의 40이 되고 0 하나씩 없애면 10분의 4인데요. 이걸 또 2로 약분하니까 5분의 2가 되잖아요. 이때 이 분모가 무슨 양이에요? 분모가 기준양. 분자가 무슨 양? 비교하는 양이잖아요. 그럼 비를 쓸 때는 어떻게 써요? 비교하는 양 대 기준양으로 쓰잖아요. 그럼 몇 대 몇이 된다? 2대 5가 되겠네요. 2대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파란색 종이 수 대 빨간색 종이 수가 2대 5인데요. 2대 5인데 이 합이 63장이에요. 63장. 자, 그럼 이것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지금? 7이잖아요. 7인데 이 수의 합이 63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파란색 종이 수는요. 파란색 종이 수는 전체를 얼마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2대 5니까 전체 7. 전체 7 중에 얼마만큼을 차지하고 있다?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전체 색종이 수가 얼마였어요? 두 개 더한 게 63이었죠? 63 곱하기 7분의 2. 약분하면은 여기가 9가 되고 곱하니까 답은 18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아니면은 자 2대 5였잖아요. 이 곱해가지고 여기다가 한 5를 곱해볼까요? 5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도 5를 곱해야 되는데 2, 5, 10대 25 더하면은 35밖에 안 되잖아요. 63이 되어야 돼요. 그럼 좀 더 곱해볼까요? 곱하기 8을 해볼까요? 28, 16대 58, 40 하면 56이잖아요. 안 되죠? 63이니까 이제 곱하기 9를 해볼게요. 29, 18이고 59, 45잖아요. 이것 두 개 더하면 63이 되죠. 앞에 게 파란 색종이었죠? 파란 색종이 수는 18장.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어느 정사각형의 각 변의 길이를 각각 20% 늘려서 새로운 정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처음 양을 분수나 소수일 때는 얼마로 생각하자? 1. 그런데 100분율일 때는 얼마로 생각하자? 100. 보세요. 처음 정사각형의 각 변의 길이를 각각 20%씩 늘렸어요. 처음은 100이었는데 거기서 20%를 더 늘렸어요. 그럼 얼마가 된 거예요? 120%가 된 거잖아요. 여기 처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네모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바뀐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이 네모의 120%가 되는 거잖아요. 120%를 분수로 고치면 100분의 120이고 100분의 120을 소수로 고치면 1.2가 되겠죠.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네모 곱하기 1점이에요. 자, 그때 처음 정사각형 넓이에 대한 새로 만든 정사각형의 넓이의 비율을 소수로 나타내시오 라고 했는데요. 처음 정사각형의 넓이에 대한이라고 했으니까 처음 정사각형의 넓이가 뭐가 되겠다? 기준양. 새로운 정사각형의 넓이가 비교하는 양이 되겠죠? 그럼 비를 적을 때는 비교하는 양을 앞에 적잖아요. 자, 정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요? 한 변의 길이를 두 번 곱하면 되잖아요. 여기 지금 한 변의 길이가 네모 곱하기 1점이에요. 네모 곱하기 1.2. 이걸 몇 번 곱해야 돼요? 두 번 곱해야 되잖아요. 네모 곱하기 1.2. 대 처음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네모였으니까 네모 곱하기 네모.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건 전부 다 곱하기니까 이거 두 개 먼저 곱해도 되는데요. 네모 곱하기 네모, 네모 곱하기 네모 한 다음에 여기 1.2 곱하기 1.2를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 때 네모 곱하기 네모.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5 곱하기 2 대 5 곱하기 3이 있어요. 이 비를 좀 간단하게 하려면 얼마로 나누면 돼요? 5로 나누면 되잖아요. 5가 똑같이 곱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5로 약분하면 2 대 3이 되잖아요. 자, 여기 네모긴 하지만 이것과 이건 똑같은 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모 곱하기 네모로 나눌 수가 있겠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나누면 여기는 1이 남을 거예요. 그럼 여기 남는 게 1.2 곱하기 1.2잖아요. 1.2 곱하기 1.2. 2는 4, 1은 2, 1, 2는 2. 그래서 144인데 소수점 아래 숫자가 두 개가 있으니까 두 칸 앞으로 가서 1.44 대 1.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B인데요. 문제는 비율을 소수로 나타내시오. 비율은 어떻게 구해요? 비율? 기준양분의 비교하는 양이잖아요. 기준양이 여기 지금 얼마예요? 1이고 비교하는 양이 1.44니까 1분의 1.44는 1.44. 답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답인데요. 이것을 만약에 가장 간단한 자연수비로 나타내세요 라고 하면 이거 먼저 자연수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자연수로 바꾸려면 100을 곱해야 되니까 144 대 여기도 100을 곱하니까 100이 되고 둘 다 짝수니까 2로 나누면 72 대 50이 되고 또 둘 다 짝수니까 2로 나누면 얼마가 돼요? 36 대 25. 네, 가장 간단한 자연수 비로 나타내라 그러면 이게 답인데요. 여기에서는 비율을 소수로 나타내시오라고 했으니까 답은 1.44가 됩니다. 정가가 24,000원인 잭가박이 있어요. 정가라는 것은 파는 가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판매 가격이 24,000원인데 A 가게와 B 가게가 할인을 했어요. A 가게는 30%를 할인해서 판매하고 B 가게에서는 7,000원을 할인한답니다. 두 가게 중 책가방을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곳은 어느 가게일까요? 라고 했는데요. 자, 먼저 A 가게에서 할인되는 금액을 한번 살펴볼게요. 얼마만큼 할인하냐면 이 할인하는 금액이 비교하는 양이에요. 기준양은 뭘까요? 원래 처음 금액 얼마예요? 24,000원. 비율이 30%가 할인되는 거예요. 할인 금액이 비교하는 양인데 비교하는 양은 어떻게 구해요? 기준양 곱하기 비율. 기준양이 24,000원. 24,000 곱하기 비율 30%. 이걸 분수로 나타내면 100분의 30 이렇게 되고 0 두 개 이렇게 없애주고 그럼 240 곱하기 30인데요. 0 두 개는 이렇게 붙여놓고 24 곱하기 3을 하면 되는데 3, 4, 12, 3, 2, 6 7,200원이에요. A 가게에서는 7,200원을 할인해줘요. B 가게에서는 7,000원을 할인해줘요. 그럼 어느 가게가 더 싸요? A 가게가 더 싸죠? 그래서 답은 A 가게가 됩니다. 얼마만큼 더 쌀까요? 200원만큼 더 싸겠다, 그죠? 만약에 얼마만큼 더 쌀까요? 라고 물으면 200원인데 여기에서는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가게라고 물었으니까 A 가게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진하기가 10%인 설탕물 300g이 있고 진하기가 25%인 설탕물 600g이 있습니다. 이것을 섞었어요. 그러면 새로운 설탕물이 만들어지는데 이 설탕물의 진하기는 몇 %일까요? 라고 물었어요. 우리 여기서 말하는 진하기가 뭐냐면 진하기가 비율이에요. 진하기가 비율. 그럼 진하기, 비율은 어떻게 구해요? 기준양분의 비교하는 양이잖아요. 기준양이 설탕물의 양이에요. 설탕물의 양. 설탕물의 양. 그럼 비교하는 양은 뭐냐면 이 전체 설탕물에 대해서 설탕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을까요? 이걸 나타내는 게 진하기인데 그래서 설탕의 양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퍼센트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100분율이니까 곱하기 100. 이게 진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뭘 구해야 되냐면 설탕의 양을 구해야 되는데 아까 이게 설탕의 양이 비교하는 양이었죠? 비교하는 양은 어떻게 구해요? 기준양 곱하기 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설탕의 양이 비교하는 양이고 기준양은 설탕물의 양이었어요. 설탕물의 양 곱하기 비율. 이렇게 하면 설탕의 양이 구해져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섞었을 때 이 설탕물의 진하기를 구해야 되는데 보세요. 300g과 600g을 섞었어요. 그럼 새로운 설탕물의 양이 얼마일까요? 900g이다, 그죠? 그러니까 설탕물의 양은 구했어요, 이제. 그럼 여기 이제 설탕의 양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 설탕의 양은요. 여기 있는 설탕의 양과 여기 있는 설탕의 양을 더하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설탕의 양은 어떻게 구해지냐면 설탕의 양. 설탕물의 양이 300 곱하기 비율이 10%니까 100분의 10 약분하면 얼마가 돼요?
30g. 여기 이제 30g의 설탕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설탕의 양을 구해보면 설탕물의 양 600 곱하기 25%. 25%는 100분의 25잖아요. 0 2개 없애주고 25 곱하기 6을 하면 되는데요. 6, 30, 6이 12, 150g. 여기 설탕의 양이 150g입니다. 그럼 여기 설탕의 양은요, 30g과 150g을 더하면 되는데 180g이잖아요. 그럼 진하기는 어떻게 된다? 설탕물의 양 900분의 설탕의 양 180 곱하기 100 하면 되죠. 이게 진하기였어요. 그러면 0, 2개 이렇게 없애주고 9하고 180을 약분하면 20 남네요. 그래서 진하기는 20%가 됩니다. 순영이는 빨간 구슬 9개, 노란 구슬 10개, 파란 구슬 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영이가 구슬 1개를 꺼냈을 때 꺼낸 구슬이 파란색일 비율을 기하 분수로 나타내시오 라고 했는데요. 비율은 어떻게 구하죠? 비율은 기준 양분에 비교하는 양. 네, 이렇게 비율을 구하는데요. 기준 양은 여기 전체 양이잖아요. 9개, 10개, 6개를 더하면 6과 9를 더하면 15. 10을 더하니까 25분의 비교하는 양이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이 몇 개 있어요? 6개가 있죠? 약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이게 답이 됩니다. 밑변의 길이와 높이의 비가 18대 4인 삼각형이 있습니다. 18대 4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앞에 있는 게 밑변의 길이고 밑변의 길이 뒤에 있는 것이 높이인데요. 18대 4인데 둘 다 짝수잖아요. 2로 나누면 9대 2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그때 삼각형의 높이가 6일 때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게 6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얼마 곱한 거예요? 3 곱했죠? 여기다가도 3을 곱하면 얼마가 돼요? 27이 되죠. 이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나누기 2는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약분하면 3 27과 3을 곱하면 되는데 3, 7, 21, 3이 6 더하니까 81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됩니다.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한 학교별 학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500명의 학생 중에서 대표를 한 명 뽑았을 때 뽑힌 대표가 나 학교 학생일 비율을 구하세요 라는 건데요. 비율은 전체 학생 수분의 전체가 500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나 학교 학생 수를 구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리고 퍼센트니까 곱하기 뭐 하면 돼요? 100을 하면 되는데 나 학교 학생 수를 몰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3개를 더한 다음에 500에서 빼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2개 더하면 140과 110을 더하면 250이고 250과 135를 더하면 385네요. 그러면 나 학교 학생 수는 500에서 385를 빼면 되니까 여기 4가 되고 여기는 10이고 9, 여기 10, 여기 9 이렇게 되겠다. 그죠? 네. 여기서 하나 10을 빌려줬는데 또 빌려주니까 9가 되고 여기는 10이 되겠죠? 10에서 5를 빼면 5가 되고 9에서 8을 빼면 1이고 4에서 3을 빼면 1. 그래서 나 학교 학생 수는 115명이에요. 여기서 115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2개 약분해요. 이렇게 2개. 그리고 이것과 이거 약분 5로 하면 어떻게 돼요? 5로 약분하면 115를 5로 약분하면 5, 2, 10, 15, 5, 3, 15니까 우리가 구하는 답은 23%가 됩니다. 정육각형과 정팔각형이 있습니다. 정육각형의 둘레는 114cm이고 정팔각형의 둘레는 160cm인데요. 정팔각형의 한 변의 길이에 대한 정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의 비율을 소수로 나타내시오 라는 건데요. 한 변의 길이니까 우리가 일단 정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정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둘레가 114인데요. 정육각형이니까 얼마로 나누면 될까요? 6으로 나누면 된다 그죠? 6으로 나누면 114를 6으로 나누면 6, 1은 6 여기 빼면은 5, 14가 되고 6, 9, 54 그래서 한 변의 길이는 19cm 네, 이렇게 정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구해집니다. 그 다음에 정팔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요. 정팔각형의 둘레가 160cm라고 나와 있으니까 한 변의 길이는 8로 나누면 되는데 8로 나누면
20cm가 되잖아요. 이때요. 정팔각형의 한 변의 길이의 대한이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기준량이 되죠. 대한이니까 이 길이에 대해서 생각했으니까 이게 기준량. 정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비교하는 양. 그럼 비를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비교하는 양 대 기준량이라고 쓰잖아요. 이게 뭐였어요? 비교하는 양이었죠? 19 대 20 이렇게 쓰면 돼요. 이게 비가 되는 건데 그때 비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비율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기준양분의 비교하는 양. 기준양이 20이니까 20분의 19. 네, 분수로 나타내시오라고 하면 이렇게 답을 적으면 되는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수로 나타내시오. 그럼 이걸 소수로 고치려면 분모를 10이나 100이나 1000으로 바꾸면 쉽잖아요. 얼마를 곱할까요? 5를 곱하면 되겠다. 그죠? 그럼 분자에도 5를 곱해줘야 되는데 20 곱하기 5 하면 100이 되고 19에다가 5를 곱하면요. 5, 9, 45. 5, 1은 5 해서 95. 100분의 95가 됩니다. 100분의 95를 소수로 고치면 0.95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0.95가 됩니다. 가로의 길이가 56cm, 세로의 길이가 20cm인 직사각형이 있어요. 여기 이런 직사각형이 있는데 가로의 길이를 25%만큼 줄였어요. 자, 우리 원래 처음의 양이나 길이를 분수나 소수로 생각할 때는 얼마로 생각하자? 1이라고 생각하자. 그런데 여기는 100분율로 나와 있잖아요. 100분율로 생각할 때는 처음 양을 100이라고 생각하자. 100%. 그런데 그 100에서요. 100에서 25%만큼 줄였어요. 100에서 25만큼 줄였어요. 그럼 얼마 남아 있어요? 75%만큼 남아 있잖아요. 원래 길이가 56cm였는데 이 56의 75%만큼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뭐 하면 된다? 75%. 100분의 75 하면 되는데요. 이것을 5로 약분하면은 여기는 20. 5로 약분하면은 5, 1은 5, 25. 이렇게요. 75를 5로 약분하면 또 약분할 수 있겠다. 그죠? 또 5로 약분하면은 4고 여기는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 4와 56을 약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1이고 56을 4로 나누면 14 이렇게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14와 3만 곱하면 되잖아요. 분모는 1이니까 14 곱하기 3을 하면 42cm가 되네요. 그래서 바뀐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42cm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로를 30%만큼 늘렸다고 했어요. 처음 양을 100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거기서 30만큼 늘어났으니까 얼마가 된 거예요? 130%가 된 거죠. 처음 길이가 20cm였는데 이것의 130%만큼 된 거예요. 130%는 분수로 고치면 100분의 130이 되죠? 이렇게 약분하고 여기도 약분하면 분모는 1 남고 2와 13을 곱하면 26cm. 바뀐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때요. 새로 만든 직사각형에서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율을 기하분수로 나타내시오. 가로의 길이에 대한이라고 했으니까 이 가로 길이가 뭐가 된다? 기준양. 세로 길이는 비교하는 양. 비를 쓸 때는 어떻게 써요? 비를 쓸 때는 비교하는 양 대 기준양이잖아요. 세로 길이가 비교하는 양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비는 26 대 가로 길이 42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것을 좀 간단하게 해볼까요? 26, 42는 둘 다 짝수니까 2로 나누면은 여기는 13 대 2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13 대 21인데 비율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것을 기하분수로. 우리 비율은 어떻게 구해요? 비율은 기준양분의 비교하는 양 이렇게 구하잖아요. 여기 21이 기준양이니까 21분의 13. 네, 이것이 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비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율이 0.8이라고 나와 있어요. 0.8인데요. 이것을 분수로 고치면 어떻게 돼요? 0.8을 분수로 고치면 10분의 8이고 이건 약분이 되죠? 5분의 4 이렇게 돼요. 자, 비율인데요. 이 분모에 있는 게 무슨 양이에요? 기준양이고 분자에 있는 게 비교하는 양이잖아요. 그럼 이걸 B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B로 나타내면 B는 비교하는 양 대 기준양이죠. 그러니까 4 대 5. 이건 B가 되는 건데요. 기준양과 비교하는 양을 더했더니 90이 돼야 된대요. 그럼 이것과 이걸 더하면 얼마예요? 9밖에 안 되네요.
그럼 이것과 똑같은 또 b가 뭐가 있냐면 똑같이 2를 곱하면 얼마가 돼요? 8대 10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b가 많겠다 그죠? 그런데 이거 두 개 더하면 18이 되죠? 근데 더하면 90이 돼야 된대요. 감이 오나요? 여기다가 뭘 곱하면 될까요? 10 곱하면 돼요. 10을 곱하면 얼마예요? 40대 여기도 10을 곱하면 50. 그리고 이 비교한 양과 기준량을 더하면 얼마예요? 90. 여기 90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b는 몇 대 몇이다? 40대 50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마트에서 오늘 하루만 3개에 6,000원 하는 음료수를 사면 한 병을 더 주는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음료수 한 병의 할인율은 몇 %일까요? 라고 물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은 할인을 하는데 평소에는 어떻게 이제 파는지 평소 음료수 한 개의 가격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음료수 한 개의 가격. 평소에 음료수 한 개의 가격은요. 3개에 6,000원 했잖아요. 그럼 한 개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6,000 나누기 3 하면 되잖아요. 그럼 얼마가 되냐면 2,000원이 되는 거예요. 평소에 음료수 한 개의 가격은 2,000원인데 오늘은 3개에 6,000원 하는 것을 사면 한 병을 더 준대요. 그러니까 몇 개에 6,000원이 되는 거예요? 4개에 6,000원이 되는 거죠. 오늘 음료수 한 개의 가격은 4개에 6,000원이니까 오늘 음료수 한 개의 가격은 6,000 나누기 4 하면 되잖아요. 6,000 나누기 4 하면 1,500원이 됩니다. 그러면 할인된 금액은 얼마냐면요. 할인된 금액은 원래 한 병에 2,000원이었는데 오늘만 1,500원에 판다라는 이야기잖아요. 2,000원에서 얼마를 빼면 돼요? 1,500원을 빼면 오늘 할인된 금액이 500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오늘 음료수 한 병의 할인율, 이게 비율이잖아요. 이것은 몇 %일까요? 라고 물었는데요. 그럼 여기서 할인율은 비율이니까 비율은 기준양분의 비교하는 양이잖아요. 어떤 게 기준양이 되고 어떤 게 비교하는 양이 되는지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이 500원이 비교하는 양이에요. 그럼 이것을 무엇에 대해서 비교해야 되냐면 원래 한 병의 가격 얼마예요? 2,000원. 2,000원에 대해서 이만큼 할인된 거예요. 그래서 할인율은 어떻게 구하냐면 2,000분의 500 곱하기 %니까 100 이렇게 계산하면 0 2개 이렇게 없애고 또 하나 없애고 2분의 50이잖아요. 2로 약분하면은 25가 되어서 할인율은 25%가 됩니다. 어느 열차는 전체 좌석이 600석이고 그 중에서 특실 좌석이 전체 좌석의 0.25만큼 차지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특실 좌석 수를 한번 구해 볼 텐데 특실 좌석 수는요. 이게 비교하는 양. 그럼 기준양은 뭐예요? 전체 좌석수. 전체 좌석수가 600석. 비교하는 양은 어떻게 구해요? 기준양 곱하기 비율. 기준양이 600 곱하기 비율 0.25. 0.25를 분수로 나타내면 100분의 25가 되잖아요. 0 2개 이렇게 없애고 6하고 25를 곱하면 되니까 5, 6, 30, 5, 6이 12. 150석이 특실이에요. 그러면 특실 좌석이 이렇고 일반실 좌석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전체 좌석이 600석이니까 일반실 좌석은 600에서 특실 좌석을 빼면 되잖아요. 600 마이너스 150 이거 계산하면 450석이 되네요. 이게 일반 좌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때 특실 좌석의 6분의 5와 일반 좌석의 60%가 찼다고 했어요. 그러면 특실 좌석이 몇 개가 찼냐면요. 특실 좌석이 150석이 있었는데 이 150석의 6분의 5만큼이 찼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곱하기 6분의 5 이렇게 하면 약분하면요. 150 나누기 6 하면 6이 12, 30, 6, 5, 30. 여기 약분하면 1이고 여기는 25인데요. 25 곱하기 5를 하면 125석. 특실 좌석에 125석이 찼다라는 이야기예요. 원래 특실 좌석은 150석이 있었잖아요. 그때 125석이 다 예약이 돼 있고 찼으니까 얼마 남아있는 거예요? 150에서 125를 빼면 되죠? 25석이 남아있는 거예요, 특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실을 볼게요. 일반 좌석. 일반 좌석은요, 전체가 450석이었는데요. 이 450석 중에 60%가 찼다고 했어요. 그럼 450 곱하기 60%니까 100분의 60 이렇게 하고 0 하나 지우고 또 여기도 지우고
그럼 45 곱하기 6을 하면 되는데 6, 5, 30, 6, 4, 24, 270이 되네요. 270석이 찼어요. 그럼 남아있는 자석은요. 450에서 270을 빼면 되죠? 네. 하나 빌려주고 10에서 7을 빼면 3, 5와 더하니까 8, 180석이 남아있네요. 일반 좌석은 180석이 남아있습니다. 문제가요. 남은 좌석 수는 몇 석일까요? 라고 물었으니까 이 25와 특실 좌석 25와 일반 좌석 180을 더하면 되겠죠? 25 더하면 여기는 0. 그래서 205석이 남아있게 됩니다. 선물 가게에서 은비는 인형 장난감 로봇 중에서 할인율이 가장 높은 물건을 샀습니다. 은비가 산 물건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는데요. 할인율이 가장 높은 물건을 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정가는 원래 팔려고 정해놓은 가격. 그런데 판매 가격은 실제로 판 가격. 그럼 이만큼 차이가 생기는데 차이가 뭐냐면 할인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인 금액을 우리가 구해볼 거예요. 할인 금액. 할인 금액은 정가에서 판매 가격을 빼면 되는 거예요. 빼면 여기는 0, 0. 여기는 하나 빌려줘야 되니까요. 1이 되고 10이 되겠죠? 10에서 2 빼면 8. 이제 1 남았었는데 1에서 7을 못 빼니까 또 여기 2가 되고 10이 되겠죠? 10에서 7 빼면은 3. 1하고 들어가니까 4,800원이 할인된 거예요. 자, 그 다음 장난감은요. 빼면 0. 못 빼니까 여기는 6이 되고 여기 10인데 또 빌려줘야 되니까 9가 되고 여기는 10. 10에서 6을 빼면 4. 9에서 7을 빼면 2. 6에서 3을 빼면 3. 3,240원이 할인된 거예요. 자, 그 다음 로봇을 볼게요. 여기는 0. 여기는 이제 5가 되고 10이 되는데 또 빌려줘야 되니까 9. 여기가 10이고 10에서 4를 빼면 6. 9에서 2를 빼면 7. 5에서 0을 빼니까 여기는 5. 5,760원이에요. 가장 할인 금액이 큰 상품이 로봇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로봇이 할인율이 크냐? 그건 실제적으로 구해봐야 되는 거예요. 할인율을 어떻게 따지는 거다? 이 할인 금액이 원래 가격에 대해서 얼마만큼 차지할까요? 이 비율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인형의 할인율을 구해봅시다. 인형의 할인율을 구하면 전체 금액이 32,000원. 32,000분의 4,800 곱하기 100%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0 2개 지우고, 이렇게 지웠어요. 자, 그 다음 또 0 하나 지우고, 이제 32하고 480을 약분해야 되는데, 8로 약분해 볼게요. 4, 8, 32. 480은요, 60이 되네요. 4하고 60을 약분하면 15가 나와요. 그래서 인형의 할인율은 15%. 장난감을 볼게요. 장난감을 보면 원래 가격이 27,000원. 27,000원에 대해서 할인된 금액은 3,240원. 곱하기 또 퍼센트니까 100. 0 2개 지우고 이렇게. 또 0 하나 이렇게 지우고. 324하고 27을 약분해야 되는데요. 27은 9의 배수잖아요. 324가 9의 배수가 될까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요? 다 더해요. 3하고 2하고 4를 더하면 9죠. 9가 9의 배수죠. 그러면 이 324는 9의 배수가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9로 나눌 거예요. 그럼 여기는 3. 여기 9로 나눌 거예요. 324를 9로 나누면 9, 3, 27. 54가 되니까 9, 6, 54. 여기는 36이 남아요. 그럼 3과 36을 또 약분하면 12가 됩니다. 그래서 장난감의 할인율은 12%. 자, 이제 로봇의 할인율을 구해볼 텐데요. 로봇은요, 원래 가격이 36,000원. 36,000원이고, 할인 금액이 5,760원. 곱하기 100을 하면 되는데, 0 2개 지우고, 여기 0 지우고, 5, 7, 6, 5 더하기 7 더하기 6 하면요. 여기 10이고, 6을 더하니까 18이죠? 18이 9의 배수죠? 그러니까 이것도 9로 나눌 수 있어요. 9로 나누면 4고, 576을 9로 나누면 9, 6, 54, 36, 9, 4, 36. 그래서 여기는 64가 되는데요. 또 64를 4로 나누면 16이 됩니다. 그래서 16%. 여기서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이 뭐예요? 로봇이죠? 은비가 할인율이 가장 높은 물건을 샀다고 했으니까 은비는 뭘 샀을까요? 로봇을 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에서 전체 넓이에 대한 색칠한 부분의 넓이의 비율이 50%라고 되어 있습니다. 50%를 분수로 고치면 100분의 50인데 약분하면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전체의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 넓이를 구한 다음에 2분의 1을 곱하면 되잖아요. 자, 이 도형을 좀 보면
각각 길이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길이가 5cm면 이 길이도 얼마예요? 5cm예요. 자, 그리고 여기가 10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10인데요. 이만큼이 6이었으니까 여기는 4cm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cm잖아요. 여기가 오니까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가 5cm가 되겠죠? 자, 이제 우리 전체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전체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를 이렇게 이어볼게요. 여기도 이렇게 이으면 이 큰 직사각형 넓이에서 여기하고 여기를 빼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전체 큰 직사각형의 넓이는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 5잖아요. 5cm라고 했죠, 여기. 그래서 가로 15 곱하기 세로 10 이렇게 하면 되고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5 곱하기 4.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5 곱하기 2가 되겠네요. 이건 150이고 20에서 10을 빼요. 120에서 20 빼면 130이고 130에서 10을 빼면 120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그럼 전체가 120이고 거기에 2분의 1을 곱하니까 우리가 구하는 넓이는 60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진하기가 6%인 설탕물 150g이 있고 진하기가 8%인 소금물이라고 했지. 진하기가 6%인 설탕물 150g이 있어요. 그리고 진하기가 8%인 설탕물 250g이 있어요. 이거 두 개를 섞은 다음에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물을 180g을 더 넣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설탕물을 만들었는데 이 새로운 설탕물의 진하기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인데요. 진하기는 이게 비율이에요. 비율. 그럼 비율은 어떻게 구해요? 비율. 기준양분에 비교하는 양으로 구하잖아요. 여기에서 기준양이 뭐냐면 설탕물의 양입니다. 설탕물의 양. 비교하는 양은 이 설탕물에 대해서 설탕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을까요? 이걸 나타내는 거라서 비교하는 양은 설탕의 양이에요. 이게 비율인데 이 진하기는 퍼센트로 나타나요. 100분율이니까 뭐 해야 돼요?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150g 설탕물이 있었고 250g 설탕물이 이걸 섞었잖아요.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400이죠? 거기다가 물을 더 넣었잖아요. 그럼 설탕물의 양은 400에다가 180을 더 해야 되니까 580g의 설탕물이 됩니다. 자, 진하기는 설탕물의 양은 580g이 되는 거고 이제 설탕의 양을 구하면 되는데 이 설탕의 양은요. 여기 있는 설탕의 양과 여기 있는 설탕의 양을 더하면 되죠. 물에는 설탕이 없잖아요. 그죠? 자, 설탕의 양을 구하는데 설탕의 양이 비교하는 양이었어요. 비교하는 양은 어떻게 구했을까요? 기준양 곱하기 비율. 그러면 여기 있는 설탕의 양은요. 기준양이 150이고 비율이 6%니까 이걸 분수로 고치면 100분의 6이어서 0 이렇게 하나 없애고 5로 약분하면 여기는 2가 남고 여기는 3이 남아요. 여기 또 2랑 약분하면 여기는 3, 3은 9g의 설탕이 있어요. 자, 여기에 설탕의 양은요. 기준양이 250 곱하기 100분의 8 여기 0 하나 약분하고 5로 약분하면 2 여기는 5 2와 8을 약분하면 4 5, 4, 20g의 설탕이 있어요.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여기 설탕의 양은 29g이 되잖아요. 그 설탕의 양 29 곱하기 100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약분하면 없어지고 29에다가 2를 곱하면 58이 돼요. 그 약분하면 여기 1이고 여기는 2 2하고 10을 약분하면 여기는 5가 남아요. 그래서 진하기는 5%가 됩니다.